세상이 다르면 일도 다르다. 일이 다르면 대비하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 한비자, 오두편. 송나라에 사는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고 말았다. 농부는 토끼가 제 스스로 튀어나와서 부딪혀 죽다니라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날부터 농부는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나무 그루터기만 바라보았다. 전처럼 토끼가 튀어나와 스스로 부딪혀 죽기를 기다렸지만 토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농부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우연한 행운이 되풀이 될 것을 기대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무엇이든 쉽게 얻고자 하는 태도를 풍자한 수주대토라는 우화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운이나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성실한 노력으로 이뤄야 한다는 인생의 교훈을 전한다. 이 수주대토의 고사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풍자할 때도 쓰인다. 이 경우 농부는 과거의 우연한 행운에 집착하며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상징한다. 한비자는 옛날 상황의 정치를 좇아서 현재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모두 그루터기를 지키는 것과 유사하다라며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성왕인 요임금이나 순임금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본받으려는 사람들을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로 보았으며 그들은 새로운 성인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비자의 견해에 따르면 요순이 살던 시대와 한비자가 살던 전국시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요순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인구가 적고 물자가 풍부해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넉넉했다. 그런데 전국시대는 인구는 늘어났는데 재화는 부족하여 지치도록 힘써 일해도 생활은 야박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다퉈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순시대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는 농부처럼 어리석다는 것이 한비자의 주장이다. 한비자는 오두편에서 시대가 다르면 대비할 것도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전국시대와 같은 혼란한 시기에 백성에게 관용을 베푸는 느슨한 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고삐와 채찍 없이 거친 말을 몰려는 것과 같으며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견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비자가 생각하는 성인은 육아나 묵가에서 말하는 성인과는 다르다. 그 성인은 옛것을 무작정 따르지 않고 고정된 전통을 지키려 하지 않으며 시대의 문제를 읽어내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지도자이다. 이처럼 한비자는 과거에 유효했다는 이유로 인륜과 도덕을 계속 고수하려는 육아의 생각을 수주대토의 우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송나라 농부를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다. 법과 사상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전국시대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는 각국이 서로 경쟁하며 생존을 위해 싸우던 시대였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절실히 필요했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 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법과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당시 기존 정치 이념인 육아와 묵가는 잦은 전쟁과 혼란 속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육아의 도덕적 접근은 이상적이었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법가는 육아를 비판하며 법과 처벌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자는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한비자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이상에 매달려 현재의 정치를 비판하는 학자들을 나라를 해치는 무리로 규정했다. 그는 도덕에 의한 정치는 상고시대에서나 유효했을 뿐 약육강식의 시대에 통용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한비자의 오두편은 한비자가 직접 저술했다고 추정되는 편 중 하나로 진시황이 한비자의 오두편과 고분편을 읽고 한비자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두란 나라를 망하게 하는 5가지 존벌레를 뜻하는데 한비자는 나라에 있는 오두를 없애지 못하면 영토가 깎이고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비자가 말한 5가지 존벌레 가운데 첫 번째는 선왕의 도를 칭찬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아 군주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학자들이다. 두 번째는 담론을 하는 자인데 국제 외교상에서 활약하는 유색객으로서 이른바 종횡가를 말한다. 한비자가 보기에 이들은 교묘한 변론에만 힘을 쓰면서 거짓을 늘어놓고 바깥나라의 힘을 빌려서 사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그는 학자와 유색액이 수고롭게 농사를 짓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존귀함을 얻는 무리라고 비판한다. 세 번째는 칼을 찬 협객이다. 이들은 절개를 내세워 이름을 얻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무리들이다. 네 번째는 권세를 가까이 하는 자들로 권세가의 측근에 있으면서 각종 뇌물이나 청탁금을 챙기는 자들이다. 다섯 번째는 농부의 이익을 가로채는 상공인들이다. 한비자는 오두편에서 이와 같이 당시 사회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했다. 한비자는 다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는 어렵지만 법을 통해 악한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비자가 보기에 한국가에서 도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10사람 정도에 불과하며 따라서 도덕의 기대기보다는 법을 통해 다수의 악행을 막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법치를 강조하며 도덕보다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법이 국가를 안정시키는 열쇠라고 판단했다. 한비자는 유가와 무가의 주장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법치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법가의 정치 철학은 유가나 도가의 사상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으며 실제 정치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국시대의 군주들은 법가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도 달라진다. 한비자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상가이다. 그는 수주대토의 우화를 통해 옛 방식을 고수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한비자의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비자의 관점을 현대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사회의 변화를 읽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사회 각 방면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철학적으로 변화는 존재의 본질이며 특히 도가학파의 노자와 장자도 변화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트렌드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어떤 가치가 사라지고 어떤 가치가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트렌드를 읽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읽고 파악하는 일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는 농부처럼 구시대의 학습이나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좋은 전통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과거의 학습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새로운 가치관과 변화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나날이 변화하는 시대와 발맞추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유연한 사고란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늘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어야 한다.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한비자의 가르침을 현대에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다. 불변의 지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성공의 길을 연다. 무릇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뚫지 못할 게 없는 창은 함께 존립할 수가 없다. 한비자, 난일편. 모순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논리적 충돌을 넘어서 우리 삶 속의 역설과 아이러니를 드러내곤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복잡한 내면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두 주장이 공존할 때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고대 한비자는 이러한 모순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정치의 복잡성을 예리하게 분석했다. 모순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고전이 바로 한비자의 난일편이다. 초나라 사람 중에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랑하며 말했다. 내 방패는 견고하여
사물 중에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다시 창을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내 창은 날카로워 사물 중에 뚫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대의 그 창으로 그대의 그 방패를 뚫으면 어찌 되는가?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무릇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뚫지 못할 게 없는 창은 함께 존립할 수가 없다. 지금 요임금과 순임금이 둘 다 기려질 수 없는 것은 창과 방패의 이론과 같다. 한비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요임금과 순임금이 동시에 성왕일 수 없음을 비판하고자 했다. 요임금은 임금의 자리를 적장자에게 계승하지 않고 순임금에게 물려주었는데 이를 선양이라고 한다. 공자는 다음과 같은 고사를 통해 순임금을 칭송했다. 순임금이 밭을 갈아서 1년 만에 밭도랑의 경계를 바르게 하고 순임금이 물고기를 잡은 지 1년 만에 어부가 모래사장을 두고 다투지 않게 되고 순임금이 도자기를 굽자 1년 만에 그릇이 단단해졌다. 그러나 한비자는 이 고사에서 모순되는 점을 지적한다. 순임금이 잘못된 것을 구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임금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만약 요임금이 완벽한 통치를 했다면 순임금이 구제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요임금과 순임금을 동시에 성왕으로 칭송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이다. 한비자는 요임금이 이상적인 정치를 베풀었다면 순임금이 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임금을 모두 성왕으로 칭송하는 것은 마치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뚫리지 않는 창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한비자는 난세편에서 현인의 길과 권세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인은 금지하거나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인데 권세란 금지하거나 억누르는 자리이다. 백성을 금지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현인이 금지하거나 억누르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권세를 부리지 않는 군주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역시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한비자는 성인이나 현인이 아닌 중급 정도의 인품을 지닌 자가 군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한비자가 보기에 세상의 통치자란 중급 정도의 인물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급이란 위로는 요임금과 순임금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래로 거랑이나 주왕과 같은 폭군이 되지 않는 정도의 경지를 말한다. 중급 정도의 인품을 지닌 군주는 법을 지키고 권세를 가지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만 법을 어기고 권세를 버리면 나라를 어지럽히게 된다. 따라서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요순과 같은 현자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한비자는 말한다. 한비자는 요순과 같은 성왕을 기다리는 일은 월나라 사람 중에 수영을 잘하는 자를 기다려 중원 땅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멀리 떨어진 중원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옛날에 왕량이라는 아주 뛰어난 마부가 있었다고 한다. 왕량은 하루에 천리를 가는 인물인데 이 전설 속의 왕량이 오늘날 말을 부릴 수 없는 것은 마치 월나라 사람이 물에 빠진 중원 땅의 사람을 구할 수 없듯 자명하다. 따라서 옛날에 왕량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좋은 말과 수레를 50리마다 하나씩 배치하고 중간 정도의 마부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한다면 하루 동안 1000리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옛날의 왕량과 같은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논리는 요순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중급 정도의 성품을 지닌 군주가 법치를 시행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논리와 통한다. 사실 한비자가 창과 방패의 이야기로 모순을 설명한 근본적인 이유는 요순시대를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로 여겨 그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삼는 유가의 학설을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한비자는 모순을 통해 기존의 유가 이념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법치주의를 주장했다. 이러한 접근은 역사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보는 한비자의 시각을 반영한다. 역사는 기존 사회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모순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인생을 이해하는 길이다. 사실 과학의 발전도 기존 이론의 모순을 발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기존의 창조론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고 창조론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양자역학도 뉴턴의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들이 발견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역학 체계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민주주의도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해왔다. 이처럼 기존의 학설이나 사회체계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세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다. 다시 말해 모순이야말로 만물이 발전하는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양귀자 작가의 소설 모순을 보면 주인공 안진진이 그의 사촌인 주리에게 세상은 옳거나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며 옳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옳은 것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세상의 일이란 모순으로 짜여 있으며 그 모순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또한 작가는 이 책을 아주 천천히 읽어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독자에게 천천히 읽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모순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모순을 찾아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자신의 삶에서 모순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수시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해서 내 안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순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다면 모순을 인정하면 된다. 그리고 타인의 모순은 지켜보며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 섣불리 해결하려고 나서면 모순은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관계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타인의 모순은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이처럼 내가 지닌 모순과 타인의 모순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모순들이 서로 충돌하고 화해하며 공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 결국 모순을 이해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한 인생을 이해하는 길이 된다. 불변의 지혜. 모순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삶의 다양한 면모를 넓고 깊게 바라보게 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제자백가 인생 불변의 지혜에서 가져왔다. 춘추전국 시대는 천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서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던 약육강식의 시기였다.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상가와 학파들이 새로운 질서와 대안을 모색했다. 이들을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제자백가란 여러 선생들이 온갖 학파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각 학파마다 현실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이른바 백가쟁명이다.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공자의 태도, 맹자의 이상주의적 정치관과 뜻을 이루려는 인내,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순자의 처신, 진정으로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묵자의 실천, 자연의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높아지는 노자의 자존감, 장자의 자유로운 사고, 법과 정치를 바탕으로 한 한비자의 통찰 등 각각 다르지만 모두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하며 오늘날에도 큰 가르침을 준다. 이 책은 제자백가의 사상을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간의 삶과 죽음, 사회와 자연, 도덕과 법, 학문과 실천 등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제자백가의 사상에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제자백가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철학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인생의 성장과 궁극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